요즘요, 대한민국이 풍년입니다. 풍년. 무슨 풍년이냐고요? 의인들의 풍년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의인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사거리에 나타난 그 의인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뉴스파이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의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1톤 트럭 왼쪽에요. 파란색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받고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드레일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 목격자입니다. 이 목격자 블랙박스인데 큰일이다 하고 저 트럭을 앞을 지금 속도로 올려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뒤에 지금 트럭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그 의인의 승용차 뒤편에 있는 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 계속 이렇게 트럭에 추돌을 유도를 해서 이 트럭을 멈춰 세운 겁니다. 이 의인이 1톤 트럭 안에 있는 운전자를 이렇게 구하는데 당시에 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 신체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영상 보시면 아까 왼쪽에 가드레일을 한 100m 정도 긁고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때부터요. 정신을 서서히 잃고 있었던 겁니다. 왼쪽에 이렇게 한번 기울이더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가드레일 뒤쪽 도랑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었던 거죠. 이 모든 모습을 지금 블랙박스에 있는 이 차량의 운전자가 목격을 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후방 블랙박스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방 블랙박스는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럭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상황인데 지금 후방 블랙박스는 좌우가 바뀌어 보여서 저렇게 보인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저쪽이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지금 이 운전자를 구조해내는 장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 상황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자칫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신 박세훈 씨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인데요. 박세훈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가 쭉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확 세화를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래 한 번을 이제 브레이크를 앞에 브레이크를 잡고 탁 세웠는데 제가 확 탕 튕기져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가쪽에 차를 세우고 차를 멈추게 하고 차를 내려 운전자한테 가니까 운전자는 의식이 없었어요. 사고 난 당사자 전화가. 그래서 그분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그런 발작을 한다더라고요. 한 번씩. 위치를 어떻게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또 앞에 화물차 한 분이 세워가지고 그분을 차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그분이 또 도와주셨죠. 그분한테 내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도로가 쪽으로 꺼집어내서 이제 막 둘이 주물렀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돌아와서 1차 추돌 했을 때 저도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쿵 부딪히면 제가 다 앞으로 튕이 나가니까 제 차가. 근데 그래도 뭐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세웠죠. 오 교수님, 정말로 아찔한 순간이었던 게 저 장소가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속도가 한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중앙 가드레일을 받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가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에 피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 차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쪽에 가게 됐는데 좀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세 차례 정도 30몇 미터를 가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탁 서버리면 본인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그 범퍼 역할을 갖다 했다. 그래서 사실 나오는 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위기 조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오윤성 교수님의 그 부연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뒤에 트럭을 멈춰 세웠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한번 퉁 가다가 퉁 이런 식으로 계속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요. 지혜롭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을 박세훈 씨가 하셨다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최명기 원장님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저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지금 뇌전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증세인가요? 뇌전증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편견 때문에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네. 과거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던 아, 질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갖다 잃는 게 그 질환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분들이 운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하. 왜냐하면은 뇌전증 약이 최근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갔고요. 네. 서너 가지 정도의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약제를 꾸준히 드시면은 이렇게 네. 발작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인은 약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했고 어쩌다 한 번 안 먹는 게 매일 먹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2번 먹는 약을 한 번 먹는 약이 한 달에 절반 정도 된다더라. 그럼 평균 용량이 확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하. 또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잠을 많이 못 자게 되면은 약을 먹더라도 약의 효과가 조금은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충분히 조절되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졌고 적합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뇌전증 네. 환자분 전반적인 분들에 대해서 네. 뇌전증 환자분들이 마치 도로를 돌아다니는 폭탄이라거나 그런 표현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양 변호사님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관련 질병을 앓고 계신 고통받는 분들한테 어떤 이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 상황도 저 운전자가 처음에 중앙분리대, 즉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받고 다행인 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가드레일 쪽으로 가서 그렇지 혹시라도 저때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급속도로 오는 차량에 부딪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의 운전 관련해서 뭔가 좀 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본인의 목숨에도 위험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운전도 계속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네.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일단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뇌전증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의 입원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시로 이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전증으로 내가 병역을 면제받았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6개월 이상 입원을 했다거나 그걸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기록에 되지만 하지만 내가 단순하게 약만 조금 복용을 한다든지 입원 병력은 없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자진적으로 저는 뇌전증 환자입니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뇌전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생계 수단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그렇다 보면 수시로 이제 적성 검사 받으러 가기가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빈틈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인들 위한 겁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전혀 비난하려는 의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인들의 안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해당 운전자분이 이 박세훈 씨가 또 전화를 걸어보셨대요. 퇴원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오셨다니까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박세훈 씨께 정말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박세훈 씨께도 감사의 박수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